네, 반갑습니다. 제가 영상 수가 이제 늘어나면서 처음부터 제 영상을 보고 공부하신 분들은 이제 흐름이 파악이 되실 텐데, 중간에 시작했다거나 이제 막 제 영상을 보기 시작한 분들은 어떻게 공부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까? 이렇게 이제 의문점이 생기죠. 그래서 제가 그 영상을 다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잘 알죠.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했는지. 그래서 그런 자료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러이렇게 지금까지 해왔고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다. 이거를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면서 여러분과 공유하겠습니다. 네.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그래서 또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그리고 저도 이제 보면은 그 영상의 전체적인 구성이 처음에 했을 때 뭐 중반부를 가면서 지금 240개가 넘어가면서 조금씩 달라지고 이제 전체적인 건 달라지지 않았어요. 근데 하면서 어느 게 가장 이 질문을 하신 분도 고민했듯이 저도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일까를 고민하면서 이제 조금씩 수정을 해가고 있죠. 원미식당의 메뉴를. 그러니까 결국은 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다 배워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다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시작하면서, 이렇게 조금 하면 좋겠다, 저렇게 조금 하면 좋겠다. 결국은 자기 눈에 맞는 안경을 만들어야 되죠. 제가 쓰고 있는 안경이 누구한테나 다 맞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걸 배우고, 이제 자기한테 맞게끔 터득을 해가는 거죠. 그래서 영상의 전체적인 구성을 보면, 그 1번부터 이제 번호를 제가 또 다 거기다 매겼잖아요. 흐름을 파악하기 쉽도록 전반적인 번역 스킬이 있어요. 초반부에는. 그 다음에 꾸준히 해오는 게 지금 영어 지문을 영한 방향으로 관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밑에도 보시면은 그 영한 방향 관찰은 영어의 밑줄이 있으니까 그걸 보고 우리가 이제 한국말로 해보는 거잖아요. 그 원문의 문맥을 파악해가지고 그런 영양 반영 관찰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걸 관찰한 후에는 지문을 한영 번역을 해봤습니다. 한영 번역을. 그래서 만약에 그때 주제가 뭐 학자금 탕감이다. 그럼 학자금 탕감에 대한 영어 지문을 관찰하고 학자금 탕감에 대한 한글 지문을 번역을 했죠. 그리고 또 영어 지문을 이제 한영 방향으로 관찰을 했어요. 그러니까 같은 게 아니고 초창기에는 초창기 같은 게 아니고 영한 방향으로 뭐 학자금 탕감을 관찰했으면 그 다음에는 뭐 지진이라든가 전혀 다른 또 주제의 지문을 관찰하고 그 다음에 한영 방향은 당연히 그 영어 지문의 빈칸을 제가 만들어 놓고 거기에 해당하는 한글을 써놨었죠. 그래서 이제 이 한글에 해당하는 영어 표현이 뭐다 이런 걸 제가 짚어드리고 그 다음에 또 그 주제에 관한 지문을 번역했습니다. 지진에 관한. 그러니까 영한 방향 관찰을 하고 관련 주제를 번역을 했고, 한영 방향 관찰을 하고, 그 관련 주제를 번역을 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같은 주제의 영문을 영한 방향으로 관찰하고 한영 방향으로 관찰해요. 초기에는 지문을 다르게 했었습니다, 주제를.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같은 주제의 예를 들면 학자금 탕감을, 영문을 물론 영문은 다른데 주제는 학자금 탕감이죠. 그러면은 영문을 영한 방향으로 한번 관찰해보고 한영 방향으로 관찰하면 중복되는 게 많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암기하기도 훨씬 좋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관찰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주제에 관한 지문을 번역하는 그런 순서로 지금 최근엔 진행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단어 각도 늘리기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계속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단어 하나에 갖고 있는 그 고정된 의미가 있어요. 어휘책에서 외웠기 때문에 예를 들면 contribute to 하면은 기여하다지 그걸 다른 데 쓸 생각을 안 하는데 이제 제가 단어 각도 늘리기 위해서는 많은 예문들을 먼저 준비를 해놓죠. 그래서 그 예문 안에서 예를 들면 아까 나온 뭐 contribute to 쭉 쳐놓고 기여하다만 되지 않고 문맥을 따져보면 뭐 원인이 된다고 할 수도 있고 그런 그 다른 의미가 나오죠. 이내를 sensitive 했을 때는 10대들이 sensitive to their appearance or their weight 외모나 이런 데 민감하다보다 우리말로는
10대들이 외모나 체중에 관심이 많다 이런 식으로 원문의 그 문맥을 파악해서 한글 표현을 만들어 줬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단어 각도를 넣어서 10대들이 그 외모에 관심이 많다를 인터레스트를 쓰는 게 아니라 be sensitive를 쓴다는 거. 그쵸? 그런 단어 각도를 이렇게 계속했었고, 그다음에 아까 이런 설명드렸고, 그다음에 최근에 하게 된 게 이제 통번역의 구조화 표현을 늘려주는 학습 방법이 초창기에 몇 번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꾸준하게 그 메뉴를 넣은 거죠. 그래서 이 지문은 영어와 한글이 같이 있죠. 똑같은 내용인데 뭐 영어를 한글로 번역했거나 한글을 영어로 번역한 그 지문을 놓고 대응하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없었던 그런 표현도 암기하고 구조도 암기하는 그런 학습 방법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 거죠. 그래서 단어 각도 늘리는 계속했다. 이 밑에 있는 거는 이제 최근의 동향이고요. 여기는 이제 초창기 중반부의 영상을 보시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학습 방법은 어떻게 하면 좋으냐, 전체적인 구성은 이런데, 그래서 제가 학습을 돕기 위해서 영상에 번호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보셨지만 관련 주제에 대한 영문을 관찰하고 번역을 지문을 번역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생각했던 게 아까 학습 번호를 붙여야 되겠다. 왜냐하면 230번이 번역을 했다면 239번은 그 그 지문의 주제에 관한 영문을 관찰한 게 239번이죠. 그러니까 이제 연관성이 있죠. 그러니까 239번, 240번은 연결될 확률이 많고, 240번이 뭐 단어 각분을 이런 게 아니라면 그 번호가. 그러니까 내가 지금 번역놀이라는 영상을 보면 번역놀이 이전의 영상은 이 번역을 하는 그 주제에 대한 영문 관찰 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활용하시면 되고, 번호 순으로 앞에 구성이 배열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제에 관한 관찰한 후에 내 지문을 번역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먼저 영한 한영 방향 영문 관찰 학습 방법은 이제 제가 초기에 그 화면 영상 초반부에 뭐 인사도 좀 하고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좀 하고 하면서 이제 지문을 공유한다고 해요. 그러면 전문이 딱 보이죠? 그러면 제가 의도했던 건 그걸 스톱하고 영상이 그날 영한 방향 관찰이라면 영어의 밑줄이 있으니까 스톱을 하고요. 스톱을 하고 문장을 읽어보면서 요거를 내가 영한 번역을 한다면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해보고 그다음에 한영 방향 관찰의 영상이라면 빈칸이 있고 한글을 제가 써놨거든요. 문장을 읽어보면서 해당된 영어 표현을 생각을 해보는 거죠. 미리 워밍업을 좀 해보는 거예요. 받아들일 터전을 좀 가꾸시고. 그 다음에 영상을 보면서 이제 제가 하나하나 다 짚어드리잖아요. 그럼 암기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서 빨간 줄 표시냈어요. 암기가 없는 전문직은 없죠. 주제는 다르지만 계속 관찰하면 이전에 암기한 뭐 구조라든가 표현이 계속 활용되는 지문이 나오면서 이제 실력이 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누구나 가야 될 과정입니다. 그래서 영한 한용 방향 영문 관찰 학습 방법은 이렇고 번역놀이 지문은 이제 관찰한 다음에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전 지문 관찰과 동일한 주제니까 제가 이제 번역 지문을 공유한다고 하고 딱 화면을 보여드리죠. 그럼 번역 지문이 나오겠죠? 그러면 예습하는 거예요. 지문에 뭐가 뭘 why를 질문하면서 주어와 목적어를 찾고 이건 제가 수시로 다 안내해 드리죠. 번역 스킬이니까. 그 사이에 필요한 동사를 생각해 보는 거죠. 예를 들면 고령화로 재택 그 재택 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 그러면 수요가 늘고 있다. 고령화 때문에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다시 한번 뭐가 뭐를 질문해 보면 고령화가 재택 의료 서비스 수요를 증가시키고 있다. 이렇게 이제 구조를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음, 그 이거는 뭐 제가 제공해드린 영상에 나와 있는 한번 써볼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한글 지문을 보신 거예요. 무료화로 재택 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 그런데 보통은 재택 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주어로 하고 고령화를 뭐 due to 이렇게 할 텐데 제가 영문을 구조를 짜는 거는
뭐가 뭘 이렇게 해가지고 고령화가 수요를 그죠? 음, 수요를 늘리고 있다 이거죠. 수요를 늘리고 있죠. 증가시키고 있죠. 그러니까 에이징 이거죠. 아니면 on aging society 고령화 사회 에이징이 has 그러니까 contribute로 쓰실 수 있어요. contributed to demand for 그렇죠? telemedicine services. 그러니까 고령화가 기여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늘리는 수요를 넣어야겠네요. growing demand. 왜냐면 이거 합해서 다 increased인데 increased를 대신 쓰는 거죠. 그다음에 그러니까 고령화가 재택의료 서비스에 대한 늘고 있는 수요를 키워한 거죠. 이거가 다 합해가지고 사실은 increased죠. 근데 인크리스를 쓰는 게 누구한테도 어떤 임팩트가 없잖아요. 잘한다는 느낌을 안 주죠. 특히 4차원명 시대에는 그 차별화된 통번역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차별화된다는 것 자체가 이꼴 경쟁력이에요. 기계는 할 수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제 수업의 가장 중요한 원칙을 AI가 할 수 없는 통번역을 하는 걸 안내해 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이 유튜브를 하기 전부터 되게 굉장한 강한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만한 통번역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면 안 되잖아요. 이제 혁명인데, 4차 혁명인데. 그래서 계속 그런 생각으로 영상을 준비하고 있고, 또 영상 그 자료도 준비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영상으로 학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해보고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답이 있잖아요. 영상으로 학습해보고 또 암기하고. 그죠? 나는 아까 이렇게 생각해봤는데 이거를 수요가 주어로 했었는데 로우로 시작하는 게 주어가 많구나. 요 로가 주어가 많아요. 기후변화로 해수면이 상승하고 있으면 기후변화가 해수면을 그거잖아요. 이 로가 영문에서는 주어가 많이 됩니다. 기후변화도 똑같은 거죠. 해수면이 상승되고 그러니까 말씀드리지만 나라는 사람은 변함이 없는데 내가 옷을 갈아입듯이 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그런데 그 텍스트가 달라지는 것뿐이죠. 똑같잖아요. 고령화로나 기후변화로 어, 수요가나 해수면이나 다 주어니까 그죠.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제가 채점해 보면 많이 틀리는데 클라이밋 체인지는 아무것도 붙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용어잖아요. 기후 변화가. raised, C, 또 S를 붙여야 되죠. 여러 개가 있으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영상으로 학습하고 암기하면 되고, 통번역의 구조화 표현을 향상시키는 지문의 학습 방법은 전문을 또 보여드리면 딱 멈추고, 그 다음에 영어와 한국어를 대응해서 먼저 본인이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이런 것도 있고, 그러면 제가 이제 영상을 보면 설명을 하잖아요. 그럼 학습을 하고 또 암기하고. 암기예요, 결국. 그다음에 단어의 각도를 늘려주는 영상도 단어를 소개하는 예문이 나오면 스톱하고 같은 단어지만, 그쵸? 같은 단어지만 예문에서 문맥의 의미를 반영하여 어떤 표현으로 번역할 수 있을지 생각해 봐야 되죠. 같은 단어예요. 뭐 decline, 거절하다, 줄어들다 같은 단어인데 문맥의 의미를 반영하면 다른 표현이 나와요. 그리고 중요한 건 그 다른 표현에 내가 decline을 쓸 수 있는가. 뭐 건강이 쇠약해지고 있다. 그럼 my health is declining 이러거든요. 쇠약해지는 거죠. 근데 쇠약하다의 decline, D-E-C-L-I-N-E를 쓰기가 어렵죠. 영상을 보면서 학습하시고 암기하고. 그다음에 암기하는 방법을 또 소개해 드릴게요. 암기하는 방법은
이거 5번이 돼야 되는. 암기 방법은 어떻게 암기를 해야 되냐면, 아까 끝난 다음에 다 암기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영상 학습이 다 끝났죠. 그래서 암기를 하셨죠. 그러면, 온라인 영상의 가장 큰 장점은 휘발성이 아니죠. 여러 번 재시청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잘하시고 싶다면, 영상을 재생을 다시 해서 동일 영상을 관찰한 거는 빈칸이 나왔을 때 내가 먼저 말을 해보고, 그 다음에 내가 암기한 게 정확한가를 확인해보는 그런 절차를 거치시면 되죠. 번역도 마찬가지고요. 뭐 구조와 표현을 암기하는 그런 것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단어 각도 늘려주는 것도 어, 처음에는 그게 없잖아요. 그 옆에 설명한 게. 그러니까 그걸 보고 제가 한번 말해보고 다시 맞았나 확인해보고. 어, 그 대략 아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아셔야지 쓸 수가 있어요. 그때 뭐 한 거 같은데 어렴풋이 이거는 쓸 수가 없어요. 항상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뭐 무역이 17% 늘었다, 줄었다 이런 것도 어떻게 표현하더라? 늘었다는 건 rise, R-I-S-E 동사를 쓰고 뭐 by 70%, 줄었다는 decline을 쓰고 by 70%. 그러니까 trade has risen, R-I-S-E-N, trade has declined 이렇게 감소 증가 이런 것도 알아두셔야 하는데 그거를 볼 때뿐이고 암기를 안 하면 계속 뭐 이자율이 증가했다, 감소했다, 뭐 물가가 증가했다, 감소했다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할 때마다 자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꼭 암기하고 자신의 암기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영상은 반복 학습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해서 전문가가 만들어지는 거지 처음부터 전문가는 없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해서 제가 장본인이잖아요. 이 영상을 만든. 그래서 어떻게 제 영상을 학습하셨으면 좋겠고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공부하실 수 있는지 가르쳐 드렸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이제 it's time to take action. 그쵸? 이제 행동을 취해야 될 때죠. 그래서 어떤 또 그 학생이 댓글을 달았는데 어, 일 강의 이렇게 했는데 자꾸 게을러지는데 어, 뭐 불편하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답변을 달았냐면 이미 영상을 보지 않고 있는 게 마음이 불편하다면 이제 조금만 지나면 그 마음 불편한 것 때문에 일일 일강에 보게 될 거다.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그 꾸준히 하는 게 어렵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조금씩 자리를 잡으면 나중에는 꾸준히 안 하는 게 마음이 불편해요. 그래서 마음이 불편한 걸 알기 때문에 또 꾸준히 하게 되는 그런 힘이 생깁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